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병원은 다니고 있는데 왜 나는 계속 불안할까? 검사는 정상이라는데 왜 몸은 계속 예전 같지 않을까? 약은 먹고 있는데 왜 더 피곤하고 더 약해지는 것 같지? 특히 40대, 50대, 60대가 되면요. 갑자기 몸이 달라집니다. 잠이 달아나고 기운이 줄고 배가 나오고 관절이 뻣뻣해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건강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요. 그때부터 건강은 아프고 나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무너지기 전에 지키는 싸움이 된다는 겁니다. 중년 건강에서 제일 위험한 순간은 언제인지 아세요? 통증이 심해졌을 때가 아닙니다. 검사에서 큰 병이 나왔을 때도 아닙니다. 정말 위험한 순간은요. 별거 아니겠지 하면서 기준 없이 넘기기 시작할 때입니다. 혈압이 140이 넘어도 오늘만 그렇겠지. 혈당이 조금 높아도 설마 내가 당뇨야? 콜레스테롤이 높아도 주변도 다 그래. 배가 나오고 살이 찌어도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이렇게 기준 없이 넘기다 보면 몸은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고 어지럽고 손발이 저리고 계단이 힘들고 밤잠이 깨고 몸이 보내는 신호가 확실해지죠. 여러분, 중년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특효약도 아니고 비싼 영양제도 아닙니다. 기준입니다. 내 몸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무엇을 위험 신호로 봐야 하는지, 어디부터 관리를 시작해야 하는지. 그 기준이 없으면 정보에 끌려다니고 유행에 휘둘리고 불안에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의사가 진료실에서 자세히 말해주지 못하는, 하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중년 건강의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겁주려고 하는 영상 아닙니다. 불안하게 만들려는 영상도 아닙니다. 대신 나도 할 수 있겠다는 기준을 드릴 겁니다. 저는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을 봤습니다. 중년 이후 건강을 잘 지키는 분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특별한 체질도 아니고 젊을 때 운동선수였던 것도 아닙니다. 그분들은요. 자기 몸의 기준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나이 들면 다 그렇다. 중년이면 원래 피곤하다. 살 좀 찌는 건 당연하다. 검사 정상이라는데 뭐. 그런데요. 이 말들이 여러분을 더 늦게 움직이게 합니다. 사실 중년이 되면 몸이 달라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다 그렇다고 넘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변화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고 그 차이가 5년, 10년 뒤에 아주 크게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병원은 너무 바쁘고 의사는 짧은 시간에 많은 환자를 봐야 하고 그래서 당장 큰 문제 없다는 말만 들으면 집에 와서 또 불안해집니다. 정상이라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정상이라는데 왜 기운이 없지? 정상이라는데 왜 배가 나오지? 이게 정말 흔한 중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확신하게 됐어요. 중년에게 필요한 건 병만 보는 건강이 아니라 생활 전체를 보는 건강 기준이라는 걸요. 여러분께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가상의 인물이지만 너무 많은 분들과 닮아 있어요. 65세 김영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가명입니다. 김영수 어르신은 퇴직 후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뻐근하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식사 후에는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도 병원에 가면 늘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큰 이상은 없습니다.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어요. 어르신은 안심하려고 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안이 쌓여갔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은 스스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인터넷을 보고 좋다는 영양제를 이것저것 사서 드시고 어떤 분이 탄수화물은 독이다라 해서 밥도 거의 끊었고 또 어떤 분이 단백질이 답이다라 해서 고기를 늘렸습니다. 처음엔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고 나니 몸이 더 피곤하고 변비가 생기고
잠이 깨고 근육이 빠지고 무릎이 더 아파졌습니다. 어르신은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나옵니다. 어르신이 바뀐 건 좋은 영양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운동기구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기준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년 건강은 집과 같아요. 집을 오래 쓰면 벽에도 금이 가고 수도도 막히고 전선도 낡고 바닥도 삐걱거립니다. 그런데 집이 낡는다고 해서 바로 무너지진 않죠. 문제는요, 낡은 걸 방치하면 어느 날 갑자기 큰 사고로 터진다는 겁니다. 중년의 몸도 똑같습니다. 혈관이 조금씩 딱딱해지고 근육이 조금씩 줄고 호르몬이 바뀌고 대사가 느려집니다. 이게 하나만 일어나면 괜찮은데요. 이 변화들이 동시에 겹치면 몸은 아주 빨리 무너집니다. 마치 집에서 전선도 낡고 수도도 새고 벽도 금 갔는데 아무도 고치지 않고 계속 쓰는 것처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중년이 되면 어느 순간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이 흔들리고 지방이 배로 몰리고 잠이 깨고 기분이 예민해지고 통증이 늘어납니다. 이게 바로 중년 건강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치료 이전에 기준으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가 진료실에서 다 말해주지 못하는 중년 건강의 기준. 딱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기준은요, 혈압은 아픈 사람만 보는 수치가 아닙니다. 혈압이 조금 높은 것, 아직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혈압은요, 증상이 없을 때 더 위험한 수치입니다. 혈압이 천천히 높아지면 몸은 적응합니다. 그래서 아픈 느낌이 없습니다. 하지만 혈관은요, 조용히 계속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수도관 생각해보세요. 물이 약하게 흘러가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수압이 계속 높으면요, 겉으로는 멀쩡해도 수도관 안쪽은 계속 약해지고 어느 날 터집니다. 혈관도 똑같습니다. 혈압이 기준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혈압이 13만 140을 넘기기 시작하면 그 자체로 관리 시작 신호라고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기준, 혈당은 당뇨 진단 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당뇨 진단 나오기 전까지는 안심합니다. 아직 당뇨 아니래. 여러분, 중년 건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진단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혈당은요, 진단되기 전 몇 년 동안 이미 혈관과 신경에 영향을 줍니다. 마치 녹이요, 눈에 보이기 전부터 안쪽에서 진행되는 것처럼요. 세 번째 기준, 배가 나오기 시작하면 건강은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살이 찌는 건 단순히 미용 문제가 아닙니다. 중년의 뱃살은요, 몸속 대사가 바뀌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배로만 찌는 경우는 지방이 위험하게 저장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준, 근육은 운동선수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기준입니다. 근육이 줄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관절이 아프고 넘어지고 회복이 느려집니다. 중년 이후 근육은 몸의 보험입니다. 다섯 번째 기준, 잠은 피곤함 해결이 아니라 질병 예방 기준입니다. 잠이 깨면 혈압도 흔들리고 혈당도 흔들리고 식욕도 올라가고 염증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수면의 질이 기준입니다. 여섯 번째 기준, 통증은 나이가 아니라 생활의 결과입니다. 무릎, 허리, 어깨가 아픈 이유는 나이가 들어서만이 아닙니다. 근육이 약해지고 체중이 늘고 자세가 무너지고 걷는 방식이 바뀌면서 통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통증은 운동을 해야 한다는 몸의 알람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환이 있습니다. 중년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의외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큰
큰 병이 생기기 전 5가지를 잡으면 됩니다. 혈압, 혈당, 뱃살, 근육, 수면. 이 5가지를 기준으로 잡으면 콜레스테롤도 따라오고 관절도 따라오고 피로도 따라옵니다. 마치 집에서 전기수도 난 방벽바닥. 핵심만 잡으면 집 전체가 안전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그럼 뭘 어떻게 해야 하냐? 실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 혈압은 재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혈압은 병원에서 한 번 재서 아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 아침과 저녁 일주일만 기록해 보세요. 그 기록이 여러분의 기준이 됩니다. 혈압계를 갖고 계시면 아침에는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오고 5분 앉았다가 재세요. 저녁은 잠들기 23시간 전에 편안할 때 재세요. 그리고 중요한 점. 한번 높다고 겁먹지 마세요. 하지만 평균이 계속 높다면 그게 기준입니다. 두 번째 실천. 혈당은 식사 후 10분 걷기가 기준입니다. 중년 건강에서 가장 효과 대비 좋은 습관이요. 바로 식후 걷기입니다. 밥 먹고 10분만 걸어도 혈당 상승이 줄어들고 뱃살이 덜 쌓입니다. 단, 너무 힘들게 걸으면 안 됩니다. 숨이 약간 찰 정도, 대화는 가능한 정도가 좋습니다. 세 번째 실천. 뱃살은 음식보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중년이 되면 많이 먹어서 찌는 게 아니라 먹는 시간이 길어서 찌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먹고 간식, 밤 간식, 과일, 견과 하루 종일 먹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세우세요. 밤 8시 이후는 먹지 않는다. 또는 12시간 안에 식사를 끝낸다. 이게 뱃살을 줄이는 기준입니다. 네 번째 실천. 근육은 매일 5분이 기준입니다. 시니어에게 운동을 큰 결심으로 하면 대부분 실패합니다. 대신 기준을 낮추세요. 매일 5분이라도 허벅지 근육을 쓰는 동작을 하세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10번만 해도 됩니다. 벽을 잡고 스쿼트처럼 천천히 10번만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근육은 하루에 생기지 않지만 하루만 안 써도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실천. 수면은 빛과 리듬이 기준입니다. 잠이 안 오는 분들은 대부분 밤에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잠은요, 밤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낮에 만들어집니다. 낮에 햇빛을 20분 보세요. 특히 오전 햇빛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녁 9시 이후에는 밝은 화면을 줄이세요. 이게 수면을 만드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안 되는 주의사항도 말씀드릴게요. 혈압이 높은 분이 무리하게 사우나를 오래 하면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이 공복 운동을 과하게 하면 저혈당 위험이 있습니다. 관절이 약한 분이 계단 운동을 무리하면 무릎이 더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입니다. 그리고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임의로 끊거나 줄이지 마시고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이 채널은 치료 채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건강 기준을 잡도록 돕는 채널입니다. 다시 김영수 어르신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르신은 기준을 세우고 3가지만 바꾸었습니다. 첫째, 혈압을 아침 저녁으로 재기 시작했고, 둘째, 밥 먹고 10분 걷기를 했고, 셋째, 의자에서 일어서기 운동을 매일 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3주, 4주가 지나면서 몸이 가벼워졌고, 밤에 덜 깨고, 계단이 덜 힘들고, 무릎이 덜 아팠습니다. 무엇보다 바뀐 건요,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내 몸을 관리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건강은요, 수치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년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기준을 세우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하세요. 혈압을 재든, 식후 10분을 걷든, 의자에서 10번을 일어서든, 하나만 해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가 쌓이면 여러분은 분명히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 탓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중년 이후에도 몸은 바뀝니다. 늦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가능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바른 기준을 계속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바른 정보가 바른 건강을 만듭니다. 바른건강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